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하트런TV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금일 주제는 테슬라 2024년 1조 달러 클럽 재가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관련된 호재 악재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PC 물가지표 발표가 되었습니다. 꽤 괜찮게 발표가 되었는데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장 초반에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자, 이는 개장 전에 발표되었던 PC 지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11월 PC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근원 PC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에 그쳤어요. 예상치가 3.3%였는데 이것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에 그쳤어요. 예상치가 0.2%였는데 이것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전월 대비 상승률을 최근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을 해보면요, 1.9%예요. 연간 1.9%의 PC 상승률은요, 연준의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만큼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더 이상 금리 인상은 필요 없고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하에 돌입할 필요가 있겠죠. 그간 워낙 급속도의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시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연준은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다르죠. 시장은 내년 3월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C 지수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법도 했는데 나스닥이 최근 15,000선 저항에 기술적 저항을 맞이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많이 쉽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에 이익을 확정하자는 심리가 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장막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가나 10년물 국채금리나 지금 계속 안정적인 수준 보여주고 있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0선 저항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PC 지수가 낮게 나왔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면요, 15,000선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다우와 같은 경우는 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다우의 주봉 차트인데요. 이미 작년 말에 기록을 해두었던 2021년 말이네요. 2년 전에 만들었던 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아직 나스닥은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죠. 16,200선이 최고가였는데 아직 15,0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금리 인하 기조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이 정고점을 또 갱신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15,000선 기술적으로 강력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초에 좀 하락과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는데요. 많이 하락하면 14,000선이나 13,300선을 지지 라인으로 삼고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경기 방어주들 컨슈머 디펜시브나 헬스케어가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어제 발표되었던 미국 PC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이 이제 벌써 2.6%나 이르렀어요. 자, 헤드라인 PC 지수가 2.6%까지 도달했다라는 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대 숫자 오랜만에 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2022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준의 금리 인상 하기 이전으로 이미 이제 PC 지수가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최근 유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이 유가가 포함된, 그러니까 에너지가 포함된 헤드라인 PC 지수의 하락이 생각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PC 지수가 연준이 주목하는 것으로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게 이번에 3.2%가 나오면서 예측치와 전월 대비 낮아지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PC 지수는 이렇게 기저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월 대비 물가는 어땠을까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1%가 있죠. 예측치는 전월이랑 똑같은 물가를 보일 것이다, 똑같은 PC 지수를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헤드라인 PC 지수가 전월 대비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물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에 돌입할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는 헤드라인 지표이기 때문에 유가가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유가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유가를 제외한 근원 소비 지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MOM은 0.1% 상승에 그쳤어요. 어쨌든 전월 대비로도 PCE 지수가 계속 낮아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 확률은 올라갔겠죠. 시장에서 예상하는 3월 20일부터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는 71.3%였는데 오늘은 76.8%로서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 금리 인하 확률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단 내년 초까지의 장세가 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시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주가가 꼭 바로 상승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금리 인하 초창기 시기에는요. 온갖 미디어와 뉴스에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소식들을 퍼나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흔들리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을 하면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 시기에도 미국 주가는 올랐다라고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은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유가가 치솟았고 물가가 치솟았죠. 그러면서 작년 2022년 3월 16일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초반에 워낙 급속도의, 그러니까 빅스텝의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죠. 자, 이러니까 투자 심리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빠졌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완숙기에 접어들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인식이 퍼지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요. 현재 주가가 금리 인상 전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2022년 3월보다도 오히려 9% 정도 높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 초창기에는 큰 충격이 있었지만 주가는 꾸역꾸역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 논리를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어요. 그간 주가가 잘 올랐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는 부양책입니다. 이러면서 시중 유동성이 상승을 하면서 주식에 특히 나스닥과 같은 유망 성장주에 자금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년 연말에는 좀 더 좋은 주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희 뇌피셜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아마 미국 주식이나 테슬라를 투자하는 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장기 투자하면은 성공률 100%고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어요. 정말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찰리 먼거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The big money is not in the buying and selling, but in the waiting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있어서 사고 팔면은 큰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큰 돈을 버는 건 역시 기다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억을요. 우리 돈 1억을 30년간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25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1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30년을 기다릴 수 있으면 이게 250만 불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억이 25억이 된다라는 뜻이죠. 중요한 거는 충분히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테슬라에도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테슬라가 0.77% 하락한 252.54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행히 역사적인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늘색 선 위에는 지금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이렇게 저점을 올리면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테슬라의 경우는 이 S&P 500과는 다릅니다. S&P 500 대비 뭐 한 3배 이상의, 많게는 10배 이상의 변동성을 보이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S&P 3배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뭐 ETF의 변동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기로 모아가실 필요가 있는 주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빠질 때 뭐 75% 이렇게 빠질 때도 있었죠. 고점 대비. 그러한 점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 그러한 극심한 변동성이 너무 싫으시다라고 하면 이 펀더멘털 대비 주가의 수준을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매매를 곁들여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점선을 보시면 테슬라의 펀더멘털 바로 EP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검정색 선이 주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의 주가, 기업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서 주가도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펀더멘탈,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도 앞서갈 때 상당히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벌어질 때 하락이 있습니다. 이 간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일부 좀 매도를 하고요. 자, 이렇게 주가가 펀더멘tal 대비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많은 수량을 매수해 나가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트라운 TV에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펀더멘털에 거의 수렴한 그런 느낌이죠. 현재 주가는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면서 매크로가 호전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주가가 펀더멘털 대비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러한 점은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테슬라의 전성기는 2025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테슬라의 모델 2 25,000불짜리 차량이죠. 사이버 트럭도 본격 판매가 되기 시작할 거고 FSD 기술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가 정말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2024년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24년은 바야흐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판매될 시기일 텐데요. 일단 월가의 예상은 내년에 뭐 7만 대에서 9만 대 정도가 판매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버 트럭이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데 이 4680 배터리 셀의 생산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자 로이터 통신에서 좀 안 좋은 뉴스를 또 퍼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의 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셀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사이버 트럭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4680 배터리 셀의 생산이 연간 약 24,000대분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수량을 배터리 셀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목표는 연간 24만 대를 생산하는 건데요. 이 사이버 트럭을요. 약 10분의 1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배터리셀 4680 배터리셀 생산 계파를 10분의 1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안 좋은 뉴스를 또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월가가 예상한 7만 대에서 9만 대 수준이 아니라 내년에 사이버 트럭을 2만 4천 대밖에 판매를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는 4680 셀 생산 캐파의 성장 속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테슬라가 약 3개월 만에 4680 배터리 셀 생산 캐파를 2배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약 한 50%씩 생산 캐파를 분기마다 또 늘릴 수도 있는 테슬라예요. 그리고 내년 아마 하반기부터 기가 네바다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기 시작하면 4680 셀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로이터의 우려대로 내년에 4680 셀 배터리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이버 트럭의 본격적인 판매량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다행인 점은 중국에서도 배터리 셀 생산을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도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바로 메가팩이 되겠는데 메가팩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테슬라는 연초에 얘기를 했고 이제 착공에 들어간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되겠는데요. 2024년 1분기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4분기부터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원래 당초에는 올해 9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2분기 이후부터 가동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좀 늦어진 건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반년 정도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메가팩이 완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테슬라 메가팩토리,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완공이 되면 현재 메가팩토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스로 공장 하나만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캐파에 이르를 것으로 테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내년 4분기부터 공장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요. 2025년부터는 미국과 중국 공장 2개의 메가팩토리가 한 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기당 20기가와트씩의 메가팩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수익으로 환산을 해보면 분기당 2조 5천억 원의 수익입니다. 이게 빠르면 2025년부터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조 5천억 원의 수익은 테슬라 한 개 분기 현재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이 메가팩의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테슬라의 분기 수익이 지금의 더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2025년에 주가가 정말 지금보다 2배 수준에 이르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EPS가 올라가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테슬라의 괜찮은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농담일 수 있습니다만 미국 CNBC의 유명한 해설가죠. 증시 해설가인 이 짐 크레이머가 2024년에 테슬라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도 잘 안 되고, 자, 스트러글이란 말이 있죠. 공경에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미국 사람들이나 테슬라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진반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진 크레이머와 반대로 투자하면 꿀잼이다, 꿀이다라는 거예요. 수익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진 크레이머가 악평한 주식들은 잘 오르고 호평한 주식들은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자 한 트위터 분께서 내년에 테슬라 800불까지 올라갈 것이야 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좀 농담 쪼이긴 합니다만은 내년에 테슬라가 어렵다면 2025년은 괜찮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고, 진방꿀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년도 테슬라 주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에 테슬라 주가를 자극할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어요. 기리 블랙이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두 번째 사항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내년 1분기에 그로스 마진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될 1월 중순에 발표될 4분기 실적은 마진율이 아직까지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내년 1분기부터는 마진율이 안정화될 거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에 돌입을 하게 되면 테슬라가 더 이상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차량 가격 인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부 금리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차량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자체적으로 차량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죠. 연준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금리를 피벗할 것이다, 인하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모델 3 하이랜드도 미국에 출시를 하고, 사이버 트럭의 헤일로 이펙트도 있고,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도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할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7번째인 것 같아요. FSD가 내년에 얼마만큼의 포텐셜을 보여주느냐가 이 진방꿀이 실현이 될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이 준비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FSD와 관련된 강력한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한 번에 껑충 뛰어오를 수 있어요. 특히 OEM 라이센싱이라고 있는데요. 포드와 GM과 같은 기업이 FSD를 채택했다, 중국에도 FSD 베타가 출시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주가가 이런 EPS 성장과 상관없이 PER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미리 이렇게 치고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어떠한 가능성인지 다 열려있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테슬라의 대표적인 불세력 애널리스트죠.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will reach the 1 trillion market cap이라고 적혀 있죠. in 2024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조 달러 클럽에 다시 가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조 달러 클럽이 되려면 테슬라의 주가가 315불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근데 댄 아이브스는 내년 350불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테슬라의 평가 등급을 올렸습니다. 기존의 타겟, 그러니까 테슬라의 목표가가 310불이었는데 더 올렸어요. 테슬라의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재들이 실현이 되고, 특히 FSD 관련된 호재죠. 내년 3월부터 또 금리 인하에 돌입하고 진방 꿀도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 350불 한번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년에 볼 수 없으면 내후년에, 특히 2025년 테슬라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에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트란TV와 함께 슬기로운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